안녕하세요. 정치를 시켜봅니다. 정치의 쉽다. 오늘 새벽 국민일보 단독 보도로 이런 게 나왔습니다. 윤석열이 말했다. 바이든이라고 내가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 새끼 발언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1도 2부 3백. 이것은 검찰이 쓰는 은어로 범죄 행위가 걸리면 일단 도망가고 잡히면 부인하고 백을 쓴다는 것입니다. 현재 윤석열은 2부 단계에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의 전국은 이것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이 새끼 쪽팔린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정치 현안들에 대한 여론조사가 쏟아졌습니다. 일단 윤석열의 지지율은 27.7%로 다시 20%대로 폭락했습니다. 자,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과 국힘이 비등하게 나왔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자칭 보수층이 결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의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윤석열이 정말 위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바이든이 맞다는 의견이 61.2%로 날리면이 맞다는 62.9%를 압도했습니다. 사실상 게임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발악하는 멧돼지를 마취총을 쏘고 잡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했다는 윤석열의 발언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63.6%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논란에 대해서 윤석열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무려 75.8%가 나왔습니다. 또한 MBC의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적절했다는 의견이 56.3%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해외 순방에 대해서 잘 못했다는 의견이 65.7%가 나왔습니다. 무능과 욕설로 나라를 말아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영빈관 신축 논란과 집무실 이전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로 돌아가는 의견이 63.1%가 나왔습니다.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는 잘못했다. 국힘 차기 당대표는 유승민이 적합하겠다. 자,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입장을 물었더니 정치 탄압에 불과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의견이 47.8%가 나왔고 정치 생명이 위태로운 치명적인 리스크라고 보는 의견이 38.9%가 나왔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타임라인 순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9월 초에 조사한 것은 이재명 수사는 야당의 정치 탄압이다 51%였고요. 9월 중순에 조사한 그 갤럽 조사, 그것은 이재명 수사가 정치 탄압이 아니라고 51%가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9월 말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47.8%가 나왔던 겁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부당하다, 정치 탄압이다 이런 생각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이 여론조사는 한 달 전에도 비슷한 질문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탄압이라는 의견이 7% 늘었던 것이고 정당한 수사라고 하는 것이 22% 정도 줄은 겁니다. 그리고 이 여론조사의 세대별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 여론조사를 자꾸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이유는 이게 바로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게 검찰의 수사 공정성, 언론의 보도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생각이 드러나는 조사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세대별 지표를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치 탄압이라고 보는 의견이 9% 많은 가운데 20대 남성은 낮고 20대 여성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자,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전 연령층을 통틀어서 20대 여성들이 여기에 응답하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는 거죠. 30대 여성도 판단 유보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곳에서도 조사되었듯이 2030 남성은 기존 체제에 대한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2030 여성들은 기존 체제에 대한 신뢰도가 낮습니다. 그러한 경향이 여기서도 보이고 있다. 즉 앞으로 우리가 밭갈이를 해야 될 연령대는 2030 여성층이다. 조금만 얘기하면 금방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좀 눈에 띄는 것은 40대 여성이 70%에 육박하고 있고 70대 여성이 또 6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2030 여성들과 얘기합시다. 결국 개딸들과 함께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검찰의 수사 공정성은 갈수록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이재명의 민생 뚝심은 갈수록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기본사회라는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모든 민생을 챙기고 모든 민영화를 막겠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아리백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하고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선 연습이 없다며 지금의 외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 소환제 추진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은 나의 대통령이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이 새끼가 쪽팔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자랑스러웠다. 오늘 국힘당은 이미 날라간 난리면을 가지고 항의 방문하러 MBC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거기서 MBC 직원과 시민들에게 막혀서 건물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몇 마디 하고 쓸쓸히 돌아갔습니다. 그 대치 상황 속에서 시민들은 국힘당 의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 새끼들아, 쪽팔리지? 쪽팔려서 어떻게 하냐? 다시는 오지 마라. 자, 그런 와중에 윤핵관 권성동은 마이크를 잡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MBC 민영화 논의를 우리 국민 모두 진지하게 시작해야 한다. 국익을 해치는 선동과 조작의 MBC가 어떻게 공영방송이 될 수가 있느냐. 이제 MBC 민영화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지금 여론전 하겠다고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가뜩이나 여론도 안 좋아. 민영화에 대한 여론도 안 좋아. 그래서 윤석열도 민간주도 고도와 어쩌고 이름 바꿔가면서 속이고 있는 판국에 권성동은 대놓고 MBC 민영화를 주장했던 겁니다. 아, 잘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지? 자, 이렇게 국힘당은 윤석열처럼 혹을 때려 갔다가 혹만 붙이고 돌아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IMBC 주가가 상한가를 쳤습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오늘 오후 국힘당이 민영화를 언급한 시점부터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국힘당의 민영화 발언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부와 대척점에 서게 되면서 주가가 올랐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확한 폭등의 이유는 모르겠지만 국힘이 올려놨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국힘 땡큐!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이 전국을 몸소 겪어내고 있는 우리의 미래 이재명 갤러리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4050이 뼈민주인지 알겠다. 이런 게시글에 달린 댓글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조국 전국 때만 해도 민주당파 진영 논리에 쩔은 좀비로 좀 봤거든. 당시 민주당 찍을 일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고 저번 대선을 겪으면서 왜 뼈민주가 되는지 좀 이해가 되더라고. 틀림은 젊은색이나 늙은색이나 상대에게 뒤집어 씌우고 조롱하고 인간이 어디까지 악랄한지 몸소 느꼈거든. 우리는 그래도 4050 세대가 받쳐주기라도 하고 있지 그 4050 세대가 2030이었을 때 상상해보면 끔찍하고 갑갑했을 것 같아. 뼈민주가 괴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지 더한 괴물들을 상대해야 했기에 김대중, 노무현이 대통령 된 건 정말 기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일이야. 4050이 다 잘한 것은 아니고 정의로운 사람만 있는 건 아니지만 백업도 없고 경기장도 기울어진 경기를 하드캐리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건 부인은 못할 것임. 애초에 진짜 보수의 정석이 뭔지 알고 있었다면 국힘은 절대 보수가 아님을 알 수 있지. 극우도 아니고 나 경상도 살고 쥐새끼 뽑았다. 나 진짜 찐 보수인 줄 알았다. 근데 알고 보니 국짐은 보수가 아니고 수구 꼴통이더라. 난 국힘당은 일본 간첩이 절반 이상이라고 본다. 저거 조사해보면 내란죄로 국힘 의원 몇 명 20년형에 당 해체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경제 위기와 자산가치 폭락, 국민들에게 물대포, 인터넷 민간인 사찰, 방송 장악 등등이 아직 남아있다. 더 늦기 전에 힘을 보태줘! 자, 지금 이재명 갤러리에서 이런 것을 논의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훌륭한 깨어있는 시민들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치겠습니다.